그러면은 금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mproving Domain Generalization with Domain Relations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 공유 드리는 DMK 정용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4년 ICLR에 기재된 논문으로 Improving Domain Generalization with Domain Rel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논문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도메인 릴레이션을 반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도메인 릴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스페시픽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 도메인 릴레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기존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접근 방식과 해당 논문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가장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접근 방식들은 각 도메인들이 존재할 때 각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추출을 하고 전체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런 인베리언트한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서 연구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런 기존 방법론들은 각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뽑고 이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하면 제너럴한 어떠한 특징들을 통해서 성능을 테스트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올릴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이 포토, 카툰, 뭐 페인팅 이런 도메인들이 있을 때 모두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라는 공통된 특징을 잘 뽑아서 성능을 올리겠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제너럴한 특징들만을 반영하기에는 현실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각 도메인의 이런 스페시픽한 정보를 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도메인에 대한 모델들을 스페시픽하게 만들게 되고요. 해당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각 도메인들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이제 각 도메인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해당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법론 설명에 앞서서 해당 논문의 프리미너리를 설명을 드리면 해당 논문은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학습 데이터와 분포가 다른 시험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분포가 다른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함에도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도메인 릴레이션스를 반영을 해보고자 하고 이때 도메인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이 도메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도메인 분포 처리를 해결해 보고자 하며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도메인 간의 관계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예를 들어 단백질 서열이 유사하거나 뭐 지리적으로 근접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가 서로 관련이 높은 데이터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A라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를 활용을 해서 방법론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은 이제 논문에 있는 피규어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각 트레인 도메인에 해당하는 하나의 헤드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각 헤드들은 뭐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리그레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역할을 하는 헤드들이 도메인 개수에 맞게 1대1 대응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해당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릴레이션을 반영하는 어,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요. 이 릴레이션과 다음 모델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순서대로 이제 학습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슈퍼바이스 로스와 컨시스턴시 로스 두 개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슈퍼바이스 로스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스 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해당 D 도메인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응하는 D 번째 헤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D번째 도메인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슈퍼바이스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D번째 도메인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어, 대응하는 헤드가 아닌 나머지 헤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시뮬러티 릴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컨시스턴치 로스로서 학습을 진행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해당 논문에서 진행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저자들은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동일한 퀄리티나 동일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니 데이터가 부족한 도메인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도메인에 대해서도 다른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추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학습을 마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각 헤드들의 아웃풋 결과값과 이제 그 릴레이션 값들을 이제 가중 평균한 값으로 최종적인 테스트 도메인에 대한 아웃풋을 산출을 하게 되고 해당 결과로서 테스트 도메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 단계와 테스트 단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이 릴레이션을 반영을 할 것이냐입니다. 따라서 이 릴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픽스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각 도메인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 메타데이터끼리의 유사도를 통해서 미리 결정을 해두고 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있다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위도 경도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한국과 북한은 굉장히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이 높고 미국과 한국은 위치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어, 좀 덜 유사한 릴레이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저자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앞선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의 유사도보다 한국과 미국의 유사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지리적인 정보만을 반영을 하기에는 그 유사도가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알맞은 릴레이션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따라서 이 MI가 어떠한 메타데이터라고 I번째 도메인의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I에서 어떠한 G라는 함수 학습 가능한 G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고요. 네, 뽑혀진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W와 연산을 통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의미를 도출을 하고 I번째 도메인과 J번째 도메인에 나온 그 의미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함으로써 이를 얼개의 관점에 대해서 WR이 이제 얼개의 관점에 대해서 연산을 통한 진행한 다음에 전체적인 릴레이션을 구해서 이 픽스드 릴레이션과 런드 릴레이션을 선형 결합하여 최종적인 릴레이션으로 삼아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의 수도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학습을 진행할 때 있어서 픽스드 릴레이션을 먼저 도출을 하게 되고요. 학습을 진행하며 런드 릴레이션을 각 트레인 도메인에 대해서 구하고 해당 결과 값을 통해서 슈퍼바이즈 로스를 계산을 하고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해서 전체적인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해당 저자들은 이런 이론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TLM 4.1을 보면 왼쪽에 있는 항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로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자들은 다 오른쪽과 같은 어퍼 바운드를 증명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해당 오른쪽에 있는 게 컴플렉스 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도메인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오른쪽 한 전체가 낮아지는 양상을 띠며 따라서 많은 양의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에 전체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로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보션 4.2를 통해서 그럼 릴레이션을 반영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a 틸다라는 것은 모든 릴레이션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값입니다. 따라서 릴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적용됐을 때보다 이런 에러 값이 더 높게 산출된다는 모습을 수식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실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토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임의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다음 예시를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보면 정확하게 선형으로 분리되는 경우를 만들어 놨고요. 이와 다르게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은 선형으로는 분리가 안 된 형태의 분포로서 테스트 도메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들을 확인을 하면 이제 선형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서 테스트 도메인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당 본인들이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 도메인 간의 관계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을 더 잘 따라간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본인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거침으로써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일단 학습하는 데 있어서 슈퍼바이스 로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시스턴치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픽스드 릴레이션과 런드 릴레이션을 모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세 가지 국가에 대해서 지리적인 정보로서는 픽스 릴레이션이 방과 같이 주어지지만 이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해결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다른 관점으로서 런드 릴레이션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심재진인데 질문 있는데요. 그 앞에서 그 알파 구하는 거 한 번도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용태 C? 안 들리나? 오디오에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마이크에 문제 있다고? 아니 안 네, 들리는 네, 지금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알파 구하는 식에 그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알파라고 하면 A 그 앞에 말씀하시죠. 그 릴레이션십 여기서 픽스드 릴레이션십 구하는 거를 어떻게 구한다는지,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라는 게 도메인별 그냥 입력 X 데이터를 말하는 게 맞나요? 일단 메타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해당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찍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위도 경도 데이터 같은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위도 경도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을 산출하는 릴레이션, 그러니까 그런 시뮬러리티를 보는 게 이제 픽스드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위도 경도가 그러면 위도하고 경도가 도메인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위도 경도와 뭐 네. 일본의 위도 경도는 아,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기 픽스드 릴레이션십 구하는 거에서 G가 나온 것 같은데, G가 그 그니까 그 딥러닝을 써서 구한 게 맞나요? 이 런드 릴레이션의 이 G는 투 레이어 그냥 뉴런 네트워크를 아, 사용을 하고요. 네.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개수의 관점대로 추가적인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적인 산출물을 뽑게 됩니다.
이건 이제 런드 릴레이션을 구할 때고요. 픽스드 릴레이션은 그냥 단순히 메타데이터끼리의 그냥 어떠한 유사도를 미리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X 데이터 자체를 그냥 뭐 시밀러리티를 구해가지고 뽑아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실제 모델을 사용하는 X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실제 사용하는 X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이 음. 외의 메타데이터만을 통해서 릴레이션을 미리 정의해 아,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저 네,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제가 잘 했는지 그냥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지금 일종의 약간 앙상블이 아닐까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어떤 소스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좀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찾는 뭐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반대로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 썸띵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뭐 부족한 어떤 학습의 소스 도메인 중에서 이제 학습에 좀 어려운 애들, 뭐 샘플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도메인을 통해서 좀 더 학습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가 잘 학습이 된 이후에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잘 이끌어낼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 학습된 소스 도메인들에 대해서 유사한 애들에 좀 더 많은 가중을 주어서 최종적으로 성능을 내는 게, 제가 이해한 게 지금 흐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수식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제 도메인을 추가해서 이제 성능을 추가하면 이제 타겟에 대한 성능을 잘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 8번 수식에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그걸 나타내는 게 맞나요? n이 저 소스 도메인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소스 도메인의 수가 네, 많을수록 네. 일반화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뭔가 릴레이션을 이렇게 복잡하게 반영할 필요 없이, 사실 타겟 도메인과 학습 중에 타겟 도메인과 유사한 어떤 도메인이 있으면 당연히 학습 성능이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 타겟 도메인과 유사할 만한 도메인을 많이 추가하는 것과 추가해서 학습에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런 어, 있도록 하는 것과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컨트리뷰션이 어,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네, 그런 어, 부분이 답, 약간, 네, 의문점이 드네요. 네. 제가 해당 논문을 네, 읽음으로써 이해한 부분에서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컨트리뷰션을 주장하는 건 이 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릴레이션을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아, 컨트리뷰션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지션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 도메인 릴레이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화면 공유 멈춰 주시고 다음 발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